오늘 모퉁이 책방은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자상한 시간이라는 북카페에서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는 이곳은 차분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서점형 카페였는데요. 이렇게 책을 읽고 또 구매를 할 수 있는 공간과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식물이 많아서 이 공간만이 가지는 특별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곳에서 특별 게스트와 함께 테드창의 당신 인생의 이야기를 리뷰하고자 합니다. 계속 지금 녹화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퉁이 책방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모시고 이렇게 책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테드창의 당신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곳은 서울시 관악구에 있는 자상한 시간이라는 한 카페에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너무 예쁜 공간인데 여기는 이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과 또 책을 살 수 있는 공간이 같이 겸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모신 게스트분은요, 좀 특별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저와 특별하죠? 네. 또 책에 대한 조예가 엄청 깊으신 분이셔서 이 어려운 책을 함께 리뷰해보고자 제가 섭외를 특별하게 했습니다. 자기소개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중이라고 합니다. 네, 인중님, 네. 모퉁이 책방에 이렇게 출연을 흔쾌히 승낙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책에 대한 짧은 간략한 소감을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테드창이라는 작가의 작품을 처음 읽어봤는데 되게 신선하고 참신한 소재를 가지고서 큰 범위의 이야기도 되게 잘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 대한 작은 이야기도 되게 잘하는, 그래서 빠져들어서 읽을 수 있었던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 책을 먼저 읽지 않고 숨이라는 단편집부터 먼저 읽었는데요. 그때 너무 많은 감명을 받고 첫 번째 책인 당신 인생의 이야기도 함께 찾아봐서 읽은 케이스예요.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두 번째 책이 훨씬 더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좀 문순이라 과알못, 수알못 이러다 보니까 힘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떠셨는지, 인중님 같은 경우는 문돌이신가요? 아니면은 저도 문돌이고요. 융합형 인재 아니십니까? 저는 문돌이고요. 다만 과학과 수학에 약간의 관심은 있었고 고등학교를 갓 졸업했기 때문에 모퉁이님보다는 과학과 수학에 좀 친숙하죠. 네, 그렇죠.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셨다고 하는 인중님. 그래서인지 아까 전에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저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작품 감상을 하신 것 같아요. 거죠? 원래 게스트는 띄워줘야 돼. 쉽지 않네요. 물론 이 단편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모든 스토리를 일일이 리뷰를 할 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서 서로 가장 재미있었던 단편을 나눌 거고 어떤 감상 소감 같은 것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을 유의해서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인중님 같은 경우는 저의 채널의 구독자시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박수를 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 채널이 매우 재미가 없다 하면서 일침을 많이 넣으셨거든요. 저도 재미없는 건 인정을 하지만, 그래서 사실 인중님 같은 경우는 평소에 입담이 굉장히 재밌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너 한번 나와서 내 채널 떡상 시켜봐라 라는 생각으로 초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괜히 나서서 일침을 해서 무덤을 팠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그래도 저는 나와주신 것만으로도 감사드리죠. 왜냐면 제 얼굴이 조금 피로도가 많이 쌓였어요. 저희 그 채널에서. 그래서 새로운 뉴페이스들을 보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작품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한데요. 어떤 건지 하나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영으로 나누면이라는 단편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줄거리는 대략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영으로 나누면은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인데요. 수학자인 아내가 기존의 수학 체계를 모조리 뒤집어 놓을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발견을 하게 되고 그 발견으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 놓이게 돼요. 그런 아내를 바라보는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수 체계 자체에 대한 문제를 그분이 발견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1 나누기 0은 정의가 안 된다 라고 하는데 1 나누기 0이 된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사실은 그 에피소드를 가장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인중님께서 이렇게 자기가 가장 좋았던 거는 또 0은 뭐라고요? 0으로 나누면 0으로 네. 나누면 네, 네. 0으로 나누면을 가장 인상 깊게 읽었다고 해서 제가 막 촬영을 하기 전에 몇 번 물어봤었어요. 근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그러니까 저도 뭐 수학에 깊은 조예가 있어서 이 이야기가 좋았던 건 아니고 그거를 테마로 해서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잘 풀어내서 그래서 좋았던 거죠. 수학자 그리고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엄청난 수학적 발견이라는 이 소재가 사람들 중에는 남들한테 별로 보여주고 싶지도 않고 남들한테 보여줬을 때 남들이 이해하지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자기만의 무언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이과님들의 학문 중에서도 가장 심오하고 난해한 수학을 선택했고 그 중에서도 엄청난 발견을 한 천재라는 설정을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혹시 본인한테는 그런 게 있나요? 나는 좀 다른 사람과는 네. 달리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걸 말해봤자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글쎄요, 저는 네. 웬만하면 다 밖으로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아 그래요? 네, 별로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요, 저는. 근데 사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갓 20살이 됐어요, 인중님께서는요. 근데 제 20살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굉장히 훨씬 성숙하십니다. 일단 저는 20살 땐 자아가 없었어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공부를 해서 이제 대학에 들어가고 그런 케이스였는데 인중님 같은 경우는 자기의 어떤 미래라든지 자아에 대한 생각을 이미 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띄워주지 마세요. 왜요? 부끄럽습니다. 그러면 뭐 내리 누를까? 아, 내리 누르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그래? 아, 부끄럽습니다. 아, 네. 친구분들이 많이 보고 계실 거거든요. 제가 그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저는 좀 뭔가 테드 창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항상 비트는 그게 있거든요. 그 비트는 포인트를 제가 잘 못 집은 것 같더라고요. 인중님께서 그런 점을 혹시 저한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 글쎄요, 전 이게 뭔가 전환이 있다고 느끼지도 못했어요. 저도 꾸준히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간다고 생각했는데 그 흐름이란 게 뭐였냐면 아까도 네. 말씀드렸다시피 네.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서로한테 관심을 주던 관계가 어느 한쪽이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두는 관계로 네. 이어지게 되면 당연히 그 관계는 이어지기 힘들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를 꾸준히 계속해서 그쵸. 하는 단편이었다고 생각해요. 왜 제목을 0으로 나누면이라 했을까요? 0으로 나눈다는 건 수학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이 여자 주인공이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걸 밝혀내요. 실제로 내가 믿었던 게 통째로 무너지는, 그러니까 신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 신학자 같은 기분이었다라고 얘기하죠. 남편은 아마도 아내에 대한 사랑을 굳게 믿고 있었을 텐데 마치 아내가 수학에 대해 믿었던 것처럼 그 아내에 대한 사랑이 무너지는 광경을 마치 아내가 0으로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낸 것처럼 남편도 아내에 대한 나의 사랑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겠죠. 그렇죠. 네. 그렇네요. 0으로 나누면이라는 제목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그게 이제 은유적으로 두 개의 이야기가 그러면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네요. 결국은 믿던 것을 믿지 못하게 되는 상황, 그것이 양쪽 모두에게 비극이었겠죠. 모퉁이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챕터는 지옥은 신의 부재라는 챕터였어요. 근데 제가 스토리는 얘기를 안 해드릴게요.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란 게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서로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보통 사랑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 상대방한테 이 사랑을 네가 알아달라라는 거를 전제하고 있다고 에리 프롬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무조건적인 사랑은 그 사람이 내 사랑을 알아주지 않아도 혹은 그 사람이 심지어는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진정한 사랑이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감명이 깊더라고요. 그 나태주 시인의 시가 있잖아요. 나는 이제 너가 없어도 너를 사랑할 수 있다. 그게 이 이야기와 굉장히 많이 닿아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없어도 사랑할 수 있는. 네.
홀리하시네요. 네, 홀리합니다. 홀리하시네요. 네, 그 사람이 없어도 사랑할 네. 수 있습니다. 네? 그 단편들 중에 조금 이거는 내 흥미를 자극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있다면 첫 번째 단편이었던 바빌론의 탑이 읽으면서 그냥 정말 잘 써놓았구나, 묘사를 참 잘해놨네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별로 재미있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잘 쓴 작품이긴 한데 제 흥미를 당기진 않았네요. 저는 그 작품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봤고 그게 이제 탑을 쌓아서 하늘로 연결되는 것을 만드는 이야기였는데 어떻게 보면 또 설국열차 같은 느낌도 있고 나중에 그 결말 가보면 인터스텔라 같은 느낌도 있어가지고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게 제일 별로셨군요. 네, 갈수록 이렇게 끝나겠네. 맞아, 너무 딱 그런 보여서. 게 있어. 맞아요. 원래 테드창 결말이 약간 허를 찌르는 결말을 많이 하는데 네. 바빌론 탑 같은 경우는 그 반전의 정도가 살짝 네. 약했던 것 같아요. 지금 방금 생각났는데 네. 이게 사실은 표제작이 당신 인생의 이야기라는 작품이잖아요. 저는 이걸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영화 표제작이 이게 아니죠. 표제작이죠. 표제작 당신 인생의 이야기. 나 그건 지금 네 다른 걸 인생의 봤어. 이야기. 아하. 약간 비틀어냈죠. 그렇네요. 네. 나 이거 또 몰랐는데 역시 네. 사람은 혼자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집단지성. 영어로 Story of Your Life 아닌가요? 맞아요. 네. 네. 네네. 그쵸. And Others가 붙었으니까. 네네네. 그렇네요. 비틀어놨죠. 또 이렇게 제가 못 본 부분까지도 영화 혹시 컨택트 보셨어요? 네, 저는 그게 개봉했을 때 극장에 가서 봤고 그 내용을 기억한 상태에서 읽어서 약간 아쉬웠어요. 어떤 점에서 아쉬웠죠? 그 헵타포드 B의 비밀을 읽으면서 깨달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다 알고서 읽으니까 맞아요. 약간 김이 새더라고요. 그러면은 네네. 만약에 그 영화 컨택트도 본 적이 없고 네 인생의 이야기를 본 적이 없으신 네네. 그런 분들이 있다면 뭐부터 먼저 보기를 추천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책을 읽으면서 그걸 깨달았을 때랑 영화를 읽으면서 그걸 깨달았을 때를 비교해보면 영화 쪽이 훨씬 더 크게 와닿았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 책에서는 복잡한 얘기를, 어려운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맞아요. 인과적 사고와 목적론적 사고 이런 식으로 맞아요. 어려운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영화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이런 얘기였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네. 저도 개인적으로 영화가 꽤 잘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해요. 특히 그 헵타포드의 언어를 시각화한 그 부분이 책에서만 보면 이게 잘 안 그려져요. 근데 영화를 보고 이 작품을 읽었더니 그래 맞아 영화에 그 장면이 있었구나라고 해서 오히려 영화를 보고 소설을 읽는 편이 전 더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읽으면서 계속 그 영화의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맞아요. 읽었어요. 네. 그리고 영화가 굉장히 잘 구현해낸 것 같아요. 이 작품을. 근데 또 다른 분들 제가 리뷰를 좀 봤더니 어떤 분들은 또 영화가 너무 좀 잘 못하지 않았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를 보고 책을 봤더니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더라 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책에서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하는 만큼 영화보다 좀 더 강하게 철학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 나오고 찾아온 헵타포드들은 정해진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사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러한 헵타포드들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받아들이는 또 인간의 모습을 그려주고 결국은 내가 내 의지로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정해진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살 것이냐 이런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테드창은요 운명은 정해져 있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유의지는 없고 운명은 정해져 있고 저는 사실 염세적인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분도 분명히 그렇게 끌고 나갈 수 있는 많은 포인트들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게 참 너무 많이 위로가 되었었어요. 저보다는 어쨌든 엄청 똑똑하신 분일 거 아니에요. 과학, 철학도 하시고 자유의지란 없고 우리는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정해진 대로 이제 살고 있는 하나의 티끌에 불과하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셨던 그런 모습들에서 되게 많이 제가 경건해지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참 삶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오만한 생각들을 많이 낮추게 하는 그러한 작가분이셨어요. 사실 저는 그거를 숨을 보면서 많이 느꼈었는데 이 첫 번째 책인 당신 인생의 이야기에서는 살짝 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첫 번째 책도 굉장히 좋은데 제가 이해하는 그 캐파가 많이 낮더라고요. 혹시라도 저랑 비슷한 성향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숨을 먼저 읽으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인중님 같은 경우는 그런 어려움이 별로 없으셨던 것 같기도 하고 자꾸 저를 이렇게 과학 자랄로 그러니까
아닙니다. 근데 사실 저도 과학, 문과생입니다. 네, 과학 잘 네. 알이 아니어도 이 책을 읽는 데는 네, 별 지장이 없죠. 왜 근데 난 지장이 있었을까? 근데 나 이런 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인중님 같은 경우는 운명론을 믿으시나요? 아니면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할 수 있다라고 사고 방식을 가지고 계시나요? 저는 제 인생은 제 의지대로 살아야 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의지로 살고 계신가요? 갑자기 훅 거대한 질문을 하시네요. 그러게요. 거대한 고민을 하는 시기가 아니라서 어떤 의지로 살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그러면 운명론을 믿는 사람으로서 네. 저는 참 이상한 게 항상 어딜 가나 그 삶의 패턴이 비슷하게 돌아간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은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딜 가나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일을 그르친다든지 어느 집단을 가면 내가 점하게 되는 포지셔닝이 비슷했다던가 그런 거는 아직 경험을 하신 적이 없나요? 아직 제 삶이 너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그렇군요. 다만 저는 제 인생을 제 의지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믿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운명을 믿고 운명에 의지해 살아가는 게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네. 감동이었습니다. 네. 혹시 72글자는 어떻게 보셨나요? 72글자. 네. 그거 기억 속에서 까먹었었네요. 아, 까먹었어요? 네. 그것도 재미없게 봤어요. 아, 진짜요? 네. 왜 그랬냐면 처음에 이름의 용례가 제가 알고 있는 용례로 사용되지가 않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히 참신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물에 네. 알맞은 이름을 부여를 하면 네. 그 사물이 최상의 행동을 만들어낼 네. 수 있다라는 그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히 참신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72글자? 처음에 이제 전성설 얘기가 나오길래 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맞아요. 이런 이상한 맞아. 이름이란 소재를 끌고 들어오나 했는데 결말부를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스포를 하면 안 될 것 같네요.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꼭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또 재미있게 본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제목은 이해라는 건데요. 그 줄거리가 굉장히 참신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영화로 만들어도 네. 너무너무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줄거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죠? 한 남성이 굉장히 크게 다쳐요. 치료를 위해서 어떤 호르몬을 맞았는데 그 호르몬 작용으로 인해서 굉장히 똑똑해지게 된 거예요. 그쵸. 인간의 레벨이 아닐 정도로 똑똑해져서 모든 지식들을 연결시키고 또 사회의 모든 패턴을 파악해서 사회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는 거예요. 주식도 막 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엄청나게 네네.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그쵸. 그런데 알고 보니 나 같은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던 그쵸. 거죠. 그 사람을 찾아 떠나서 만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둘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달라요. 그쵸. 그 주인공은 신미주의에 치우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네. 하면 반대편의 그 천재 같은 경우는 구조적인 거, 어떤 사회적인 이슈, 인류애에 더 집중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둘이 필수적으로 대결을 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되어 있는데요. 그 대결에서 누가 이겼는지는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편들을 읽다 보시면 테드 창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종교는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조금 여러분들이 예상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확실하게 드러나는 게 마지막 이야기겠죠. 외모지상주의에 관한 맞아. 소고. 그거 너무 재밌었어요. 칼리가 뭐죠? 칼리아그노시스라는 장치인데 활성화시켰을 때 타인의 외모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게 되는,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을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 보게 되는 그쵸. 그런 장치입니다. 그렇죠. 제가 인중님을 보고 있어요. 인중님의 외모가 어떻게 생겼다는 건 인지를 하지만 이 사람이 잘생겼고 못생겼고 혹은 평범하고 이런 거를 판단하는 그 기능만 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네네. 인중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런 것이 있다면 사용하실 거예요? 저는 할 것 같아요. 인중님 같은 경우는 네네. 칼리가 없어야 네.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사용할 것 같긴 해요. 네.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외모 지상주의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스스로도 걸림돌이 되는 게 많고 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도 한계가 있는 게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 단편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건 사실 외모지상주의라든가 뭐 다른 불평등 같은 건 인간들만의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맞아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네. 어쩔 수 그 없죠. 해답 대안으로서 기술을 제시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네. 네.
우리가 흔히 이제 기술이라고 하면 인간성을 말살한다라고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테드창 같은 경우는 인간성이 말살될 수 있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걸 제시해주고 있는 그러한 많은 작품들을 썼던 것 같습니다. 네.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보시면 네. 아시겠지만 배터리가 영상을 찍으면 항상 배터리가 빨리 닳더라고요. 안타깝네요. 그래서, 네. 네. 오늘 처음 출연해 보셨는데 어떤 느낌이 들으셨나요? 제 채널 노잼이라고 핵노잼이라고 아주 자꾸 이렇게 부풀려서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네. 기술을 많이 하지 않았고 맞아요. 네. 딱 2마디 했어요. 선생님 노잼이에요. 근데 어떠신가요? 네. 이렇게 막상 카메라 앞에 서 네. 보시니까 뭔가를 할 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걸 맞아요. 네, 항상 행동하기 전에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 맞아요. 제가 다시 그걸 안 해가지고 네, 지금 되새기게 되고요. 맞아요. 다음에 또 불러주신다면 하지만 기꺼이 나오겠습니다. 진짜요? 네. 진짜요? 네. 아니요, 안 나올래요. 아니야, 나와주세요. 아니요. 왜요? 아니 그때는 깊은 고민을 하고 나오겠습니다. 무슨 고민이요? 깊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모든 일에. 아니 그래도 여러분들 인중님 보면 굉장히 새로운 페이스기도 하고 그래서 더 재밌으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번에도 제가 꼭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둘의 책 리뷰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만나뵐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녕. 조금 그래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질게. 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 업다운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퉁이 책방입니다. 왜 이렇게? 항마력 딸려요. 항마력 딸려요. 모퉁이님 어떻게? 모퉁이님이죠. 저 선생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모퉁이님. 네. 저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할까요? 원래 너 저는 인중입니다. 인중? 네. 네. 그럼 그래서 인중이로 인중. 합시다. 알겠죠? 안녕하세요, 인중입니다. 네.